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뭐 인터넷 역사 간략하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대한 뭐 오버뷰나 좀 준비 운동으로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그 전송 서비스가 현재 두 가지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두 가지는 TCP와 UDP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TCP는 뭐 신뢰성 있고 뭐 다양한 좋은 일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였고, UDP라는 애는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그런 애였지.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현재 인터넷은 패킷 기반의 전송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패킷 기반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보내는 데이터가 한 묶음 단위로, 패킷이라는 한 묶음 단위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어. 그래서 패킷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비트들의 집합인데, 이 비트들은 패킷이라고 묶여진 이 비트들은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라우터를 거치면서 항상 한 묶음으로 같이 다닌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패킷들이 중간에 라우터들을 거쳐서 가는데, 라우터에서 패킷을 받아서 알맞은 방향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에서 한 라우터에 물려 있는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이게 라우터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보면은 이제 패킷 그 기반의 전송의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한꺼번에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이 라우터에 패킷을 보낼 경우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라우터가 아웃고잉 엣지로 뿜어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기 Q라는 공간에 뭔가 이제 패킷이 쌓이게 된다고 했어. 그랬죠? 그래서 패킷이 쌓이게 되면 그게 이제 딜레이, 지연이 생기는 거고, 쌓이다가 이 패킷이 넘치게 되면, 즉 이 Q라는 버퍼 공간보다 들어오는 패킷 수가 더 많아 버리면 결국에는 걔네들은 담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애들이 결국 드라이브 돼서 데이터 패킷 유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에서 패킷 유실 손실은 90% 이상 이 라우터의 Q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런 링크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중요한 얘기로 라우터에서 패킷이 거쳐갈 때 생기는 딜레이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그래서 총 4가지 그 딜레이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라우터에서 패킷을 처음 받았을 때 이 패킷을 검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 프로세싱 딜레이 얘기했었고, 그리고 패킷을 검사한다는 얘기는 얘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이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 라우터는 어떤 애를 보내야 되는지 그런 걸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적지에 맞는 아웃고잉 링크에 해당하는 버퍼로 이제 저장을 시키는데, 만약에 그 버퍼 Q 안에 이미 들어있는 애가 있으면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앞에 나올 때까지. 그 시간이 큐잉 딜레이. 그리고 큐에서 기다리다가 제일 앞에 나와서 이제 전송이 돼야 되는데, 그 패킷이 온전하게, 하나의 패킷이 온전하게 링크로 다 뿜어져 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트랜스미션 딜레이. 그리고 패킷이 링크에 올라와서 다음 라우터까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트랜스미션 딜레이 얘기했어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딜레이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홈워크 1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제 라우터에서 생기는 패킷이 거쳐가면서 생기는 딜레이를 그냥 뭐 고속도로 상황에 이제 비유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100% 이제 뭐 매칭이 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비유를 들어 해놓은 거야. 결국에 뭐냐면,
차량 10대가 항상 한꺼번에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수행원들인가 봐. 항상 한꺼번에 다녀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는 패킷이랑 유사한 거야. 패킷. 그러니까 차량 한 대 한 대는 비트고, 이 차량 10대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게 패킷인 거죠. 그래서 10비트짜리 패킷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상황이고, 중간에 톨게이트가 하나, 두 개 있고, 이걸 뭐 라우터라고 보면 되고, 얘네들 사이에 이제 거리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차량 한 대가 진행하는 속도는 시속 뭐 100km래. 요거는 뭐냐면 이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고 보면 돼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그리고 뭐 톨게이트는 차량 한 대 요거 딱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차량 한 대가 딱 넘어가는데 12초 걸린다. 이거는 저기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10비트짜리 패킷이 여기서 있다가 두 번째 라우터까지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건데 여기는 보니까 프로세싱 뭐 딜레이나 큐잉 딜레이는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고 트랜스미션 딜레이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만 있는 것 같은데 봅시다. 이 전체 10개의 차량이 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2 곱하기 10대니까 120초죠? 그렇지? 120초 이후에 딱 여기 톨게이트를 딱 지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차량이 여기 톨게이트 여기까지 딱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계산하면 되지? 그 시간이 각 시속 100km로 달리니까 1시간 뒤에 도착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20초 2분 더하기 60분에서 뭐 62분 후면 여기 다 이렇게 온다. 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런 숫자가 아니라 이거야. 뭐냐면 자, 요 상황에서 12초 뒤의 상황이 어떻게 돼? 12초 뒤면 첫 번째 차량, 첫 번째 비트는 이미 통과했지. 통과했다고. 그래서 링크를 뿜어져 나갔다고. 첫 번째 비트는. 그런데 요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 비트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잖아. 그러니까 요 링크를 뿜어져 나오면 거의 그냥 여기 링크를 뿜어져 나온 순간 여기 도착한다고 보면 돼.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패킷이 이제 라우터로 지나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있는 패킷들은 여기 딱 링크에 뿜어져 나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여기 딱 도달한다고. 그러니까 패킷들의 앞부분들은 이미 여기 도달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이전 라우터에 있는 상황이야. 이해돼요? 그런데 이게 물 흐르듯이 쭉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패킷의 앞부분이 여기 도달했어도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기다렸다가 다 패킷이 완전체가 된 후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패킷 스위칭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패킷은 한 묶음으로 가야 된다고. 앞부분 일부분이 이미 다른 라우터 도달했다고 해서 그게 진행되면 안 되고 뒤에 애들이 다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이게 패킷 스위칭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해서 한 주 반 정도 얘기를 할 거야.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그 네트워크 계층들을 쭉 위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할 텐데, 이제 뭐 이런 계층 그림은 이제 하도 많이 볼 테니까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도 그냥 외워지게 될 거야. 이제 제일 위에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이 있고, 그 밑에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 그 밑에 링크 계층이 있고, 제일 밑에 피지컬 레이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3주 정도 얘기하고 중간고사 보고 네트워크 레이어 얘기하고 링크 레이어 얘기가 쭉 갈 건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워낙 이제 우리가 친숙하니까 사실 어려운 얘기는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얘부터 시작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모르는 이제 얘기들 많이 이제 있어요. 근데 각 레이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이제 나눠 놓은 거고 실제로 이 각 계층 안에는 다양한 프로토콜이 존재한다고. 뭐 많아. 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만 봐도 뭐 HTTP, 뭐 FTP 많다고. 뭐 이메일하는 SMTP 뭐 이런 되게 많고 여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것들은 각 계층에서 굵직굵직한 프로토콜들 이제 몇 개씩 볼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뭐 HTTP 이런 애도 있고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 뭐겠어? TCP 그리고 뭐 UDP라는 애도 있고 얘가 제일 중요하고 유명하고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누가 제일 유명해? IP 프로토콜 IP라는 애가 제일 유명하고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링크 레이어에서는 유명한 애들이 좀 몇 개 있어. 우리가 흔히 와이파이라고 불리는 802.11 와이파이 그다음에 뭐 LTE 그다음에 유선 이더넷 3G 뭐 이런 거 많다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쭉 할 거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TTP 얘기하고 뭐 다음 시간까지 같이 얘기를 할게요. 네, 뭐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들 그냥 애플리케이션이야. 애플리케이션이니까 그냥 프로그램이지. 여러분들 프로그램 많이 코딩해 봤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 뭐 C 프로그램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컴파일 하죠. 컴파일하면 뭐 그 실행 파일 나오잖아. 실행 파일 딱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 그게 프로세스로 땅 되는 거지.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막 뭐 일을 하고 하는 거잖아. OS 배웠죠? 프로세스라고 프로세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야? 여기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프로세스야 프로세스.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프로세스들이라고. 가장 흔한 프로세스가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 그냥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프로세스라고. 다 프로세스들이야.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우리 이제 전공 컴퓨터공학 전공이니까 단순히 이제 사용하는 걸 넘어서 이제 네트워크 이런 프로세스, 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코딩하고 만들고 할 거라고. 근데 만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이 사이에 라우터들이 이제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인지하기 시작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는 얘네들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얘네들의 존재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 우리는 단순히 반대편에 있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라고만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뭐 얘는 웹브라우저고 얘는 웹서버 프로세스고 이렇게. 중간에 이런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방금 그렸던 이런 네트워크 계층이란 건 네트워크 엣지,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라우터에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계층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나중에 할 얘기긴 한데 여기 라우터에는 네트워크 레이어까지만 존재한다고. 진아 씨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네들은 바보들이라고. 여기는 이런 뭐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만한 게 존재하지 않아. 이런 지능적인 것들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서 동작을 하는 거라고. 근데 뭐 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얘기를 하면 이제 물론 장점이 여러분들이랑 친숙한 거 먼저 얘기하니까
뭐 이제 부담이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 반대급부로 단점이 뭐냐면 사실은 이거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얘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뭐 TCP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TCP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후에 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얘기를 하면서 뭐 IP 주소니 뭐 TCP니 이런 얘기가 슬쩍슬쩍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그렇게만 받아들여요. 아, 뭐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왜냐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얘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트랜스포터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IP니 TCP 이런 얘기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말고 아, 뭐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거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돼요. 자,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에지에 있는 뭐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하는 건데 그럼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건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로 생각하면 되고 서버는 웹서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서버는 항상 24시간 동작을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서버는 여기 퍼머넌트한 IP 주소를 가져야 돼. 뭐 IP 주소는 뭐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할게요. 네트워크상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들은 각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IP 주소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 자세한 얘기는 이때 한 달 뒤에 얘기할 테니까. 우선 각 컴퓨터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 컴퓨터는 자기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주소가 IP 주소래. 그러니까 IP 주소는 그냥 컴퓨터를 지칭하는 거래.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서버는 퍼머넌트 한 IP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된대요. 즉 바뀌지 않고 고정된 IP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고 반대로 클라이언트는 IP 주소를 갖고 있대 막 그게 고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당연하겠지. 아니 이게 서버에 주소가 고정돼 있어야지 사람들이 찾아갈 거 아니야. 그렇지? 제가 이 수업 이제 강사인데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러 올 거 아니야. 뭐 저기 오피스 아워 때. 제가 항상 3공학관 401호에 고정되게 있어야지 찾아오지. 매일 제가 있는 위치가 바뀌어봐. 어떻게 찾아오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고 난 서버인데 최소한 내 연구실 항상 고정돼 있어야지 찾아올 거 아니야.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라고. 자, 결국에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와 서버 프로세스와의 의사소통, 통신이라고 했어요. 즉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사이의 통신인데 여러분도 OS나 시스템 프로그래밍 배울 때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란 거 들어봤지? IPC라고 프로세스들 사이의 통신. 아니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있는데 프로세스가 뭐 여러 개 돌고 있다. 그럼 얘들 사이에 뭔가 데이터 주고받을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얘기 들어봤지? 뭐 파이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막 데이터 주고받고 하잖아. 그래서 프로세스들 사이의 통신,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OS가 시스템 콜들, 즉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놨다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다른 컴퓨터에 위치한 프로세스가의 통신이지 이거 별 차이 없어. 단지 이게 그냥 다른 컴퓨터 상에 위치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게 다야. 그래서 다른 컴퓨터 상에 위치하는 프로세스와 통신을 하기 위한 또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다 OS 내부에서 다 만들어 놨다고. 그게 바로 다음 주에 얘기할 여기 이 인터페이스가 소켓이라는 거예요. 소켓.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소켓이라는 걸 구조체를 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얘와 연결시켜 놓고 연결하는 과정은 이제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연결시켜 놓으면 그냥 이 프로세스에서 소켓에다가 그냥 write 여기다 그냥 write 해버리면 여기서는 그냥 read가 되면서 그냥 마법처럼 전달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write 하면 여기다 read 하면 전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에 이제 소켓이 있는 거지. 여기에 쓰면
마법처럼 여기 이 소켓에서 읽어드리고 이렇게 데이터 전달되는 거야. 그런데 자, 내가 이제 여기다 쓰면 여기서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하려면 뭔가 사전에 얘네들을 딱 이렇게 연결시켜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잖아. 그럼 연결시키려면 최소한 내가 이 프로세스인데 저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이 소켓이랑 연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저 소켓의 주소를 알아야 된다고. 주소를 알아야지 내가 저 소켓이랑 뭔가를 해보지. 그래서 이 소켓을 인덱싱하는 이 소켓의 주소의 역할을 하는 뭔가가 인덱싱이 필요해. 그게 바로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의 컨비네이션이야. 자, IP 주소란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컴퓨터를 지칭하는 주소라고 했었지. 그렇지. 근데 이 컴퓨터상에 프로세스들이 많을 거 아니야. 각 컴퓨터상에. 여러분들 지금 이 랩탑 안에 지금 프로세스 많이 돌고 있잖아. 프로세스 많다고. 그러니까 이 컴퓨터 안에서 또 특정 프로세스를 지칭해야 되죠. 그게 바로 포트의 역할이야. 포트. IP 주소는 어떤 컴퓨터인지 하는 거고, 포트는 이 중에서 어떤 프로세스인지. 여기 프로세스 많이 돌고 있을 텐데. 프로세스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얘구나. 그 의미라고. 더 자세히 얘기하면 사실은 이 포트에 물린 이 소켓이 누구구나 하는 그런 의미예요. 질문 있으면 이제 아무 때나 하라고. 질문 있으면 해요. 자,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위치한 프로세스를 지칭하는 바로 인덱스가 IP 주소와 포트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 프로세스들 지금 다 실행되고 있죠, 여러분 컴퓨터에서. 뭐 가장 웹브라우저. 그래. 지금 웹브라우저 항상 쓰고 있잖아. 수업 중에도 쓰고 있잖아, 이거 웹브라우저. 그러면 수업 중에,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를 결국에는 실행시키고, 웹브라우저 결국에는 다른 컴퓨터에 위치한 어떤 프로세스와 이제 연결된 상태잖아. 그렇지. 예를 들면 구글, 아니면 네이버. 연결된 상태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네이버와 접속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이버의 네이버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요 소켓 새 주소를 여러분들이 입력해야지 여기 접속이 된다고. 어떻게 입력해? 웹브라우저 상에서? www.naver.com 이렇게 입력한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입력해야 돼? 실제로는 네이버의 컴퓨터의 IP 주소와 네이버 그 웹 서버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 이 소켓에 해당하는 포트 넘버 80번. IP 주소 예를 들면 뭐 7.7.7.7 요걸 입력해야지 실제로 여기랑 연결되는데 사람들 외우기 싫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너희 그냥 그냥 알파벳으로 해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여러분들 이거 입력하면 내부에서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DNS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네이버의 IP 주소로 변환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로 접근이 가능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80번은 입력 안 했잖아요. 여기 원래 입력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요. 그냥 입력 안 하면 그냥 80번 알아서 넣어줘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돼. 이거 하고 점점하고 그냥 80번 쳐도 똑같이 일로 간다고. 그러니까 입력 생략하면 80번이 되는 거고, 입력하면 입력해도 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1으로 웹서버 간단한 웹서버를 구현할 텐데 그거는 80번에 여러분들 원하는 포트에 동작 시키면 된다. 그럴 때는 뭐 여기 뭐 999번 포트에 여러분이 돌렸다. 999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런데 아니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웹서버를 운영하는 거의 모든 서버들이 포트를 80번으로 쓰고 있어. 80번 쓰고 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모든 웹 서비스들이 그냥 8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왜 그럴까? 여기서 질문이 왜 80번인가가 질문이 아니라 왜 공통된 포트를 쓸까요? 그러니까 같은 프로토콜 쓰는데 또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답이 맞는 답이라고 맞는 답인데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까 서버는 어떻게 해야 돼? 서버는 어때야 돼?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항상 일정해야 돼? 굳이 IP 어드레스가 아니라 걔 주소가 일정해야 되지. 걔 주소는 변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 그런데 네이버든 다음이든 걔네들의 주소는 각각 틀리지.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주는 게 주소를 해석해 주는 게 누구야? DNS지. DNS는 단순히 IP 주소만 번역해 준다고. 근데 포트 넘버까지 우리 필요한데 포트 넘버가 또 네이버 막 다음 이런 다 틀려봐. 그럼 얼마나 귀찮아. 야, 포트 넘버는 그래서 동일하게 쓰자 이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컴퓨터 네트워크 가르치는 교수는 한양대학교, 고려대 다 다른 데 있어도 괜찮지만 최소한 거기에서 3공학관 401호라는 방에 있으라 이거야. 찾아가기 쉽게. 이해돼요? 이해돼? 그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공통되게 해놓지 않았으면 이름 뭐지? 잠깐만. 뭐였지? 구성훈? 구성훈 학생 얘기처럼 DNS에서 뭐 포트까지 다 만들어줘야 된다고. 자,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 계층이란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한테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 거야.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여기 기능을 상위 계층이 사용할 수 있게. 즉,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들은 그 바로 하위 계층인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즉, 서비스를 받는 거야. 근데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어떤 거냐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아닌 건 우리가 못 쓰는 거고 제공해주는 기능은 우리가 쓰는 거라고. 그런데 그냥 뭐 현재 어떤 게 여기서 제공해주는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 기대가 있을 거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인데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희망사항들을 좀 나열해 본 거야. 자,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데이터 인테그리티.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고 온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희망사항 첫 번째. 두 번째 희망사항 타이밍.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예를 들면 뭐 10ms 내에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시간 개념에 대한 희망사항. 세 번째는 스루풋.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최소 예를 들면 뭐 1기가 bps 이상 속도가 아니 그런 용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스루풋에 대한 희망사항. 그다음에 보안, 시큐리티.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뭐
안전했으면 좋겠어. 이런 희망사항들이 있는데 저 희망사항들 중에서 실제로 현재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데이터 인테그리티.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고 온전히 목적지까지 도달해주는 것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해주고 나머지 타이밍, 스루풋, 시큐리티는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기능을 TCP라는 프로토콜이 제공을 해주고 UDP는 또 그마저도 제공 안 해줘요. 현재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타이밍이든지 스루풋, 뭐 시큐리티가 필요하다. 현재는 여기서 안 해주니까 뭐 여기서 어떻게든지 지지고 해야지. 저런 기능을 위에서 만들어야지. 그래서 예를 들면 보안 같은 거 지금 여기서 안 해주니까 여기서 하고 있지? 난리치면서 막 지저분하잖아. 뭐 깔아라 하면서 지저분하게 되지. 어쨌든 뭐 이런 다른 이제 희망사항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현재 TCP에서는 데이터 인테그리티 정도만 보장해 이게 서비스를 해준다. 얘기예요. 근데 결국 타이밍하고 스루아웃은 같은 이야기예요. 스루풋? 네, 스루아웃. 아, 야, 타이밍이랑 스루풋이랑 같은 얘기가 아니냐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왔는데 그게 같은 얘기일까? 아니, 둘이 물론 밀접하게 연관돼 있긴 해. 근데 타이밍이란 거는 내가 보낸 패킷이 예를 들면 어떤 딱 아주 스트릭트한 시간 범위 안에 도착해야 되는 이 얘기고 스루풋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1초에 뭐 어느 정도 양이 지나가야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즉 여기 이 스루풋을 얘기할 때는 각각 패킷이 모든 패킷이 이 타이밍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이해돼요? 1MB에 해당한 모든 데이터가 하나도 안 가고 있다가 마지막 한 0.999초에 그냥 확 가버려도 얘는 스루풋 이거 되는 거고 이 리퀘어먼트는 안 맞잖아. 그렇지. 미묘한 차이를 이해해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스루풋은 양에 대한 얘기고 얘는 개별적인 그 시간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걸 직관적으로 더 헷갈리면 얘는 음성 전화 같은 거 각각 음성 패킷이 도달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이런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 예를 들면 영화 다운로드 받는다. 영화 다운로드 받는 거는 이게 중요하지. 네, 그래서 뭐 여기 뭐 간단한 슬라이드로 뭘 이제 보여줬냐면 뭐 그냥 유명한 애플리케이션들 얘네들이 어떤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 TCP를 사용하겠죠. 그렇고 유명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현재 구현하고 있는 실제 프로토콜들 적어놓은 거야. 이메일은 SMTP, 웹은 HTTP, 파일 트랜스퍼는 FTP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현재 웹을 동작시키고 있는 HTTP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해서 HTTP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HTTP. 자, HTTP 뭐의 약자죠? 앞으로 무수히 많은
프로토콜들이 나올 거야, 이제부터. 프로토콜들을 배울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다 약자잖아. 약자인데, 최소한 뭐의 약자인지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왜냐면 그 프로토콜의 이름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거의 의미나 그 동작에 대한 50%는 이해하는 거라고.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지. 자, HTTP 프로토콜인데, 아니 뭐야? 이건가? 자, HTTP 프로토콜인데 뭔가 트랜스퍼하는데 뭘 트랜스퍼? 하이퍼텍스트를. 별거 아니네. 하이퍼텍스트를 그냥 전달하는 프로토콜이네. 끝. 자, 그럼 하이퍼텍스트가 뭐냐? 하이퍼텍스트는 이름만 괜히 저렇게 뭐 그냥 하이퍼라고 막 해놓은 건데 그냥 텍스트야, 텍스트. 이런 텍스트인데 그냥 중간중간에 링크가 있다는 얘기지. 다른 텍스트를 지칭하는 이런 링크들이 있다는 얘기야. 이 텍스트, 다 텍스트잖아. 텍스트. 파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텍스트들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야. 근데 워낙 단순해서 뭐 얘기할 게 없어. 자, 웹브라우저 돌아가는 PC죠. 웹브라우저가 있는 스마트폰이고 다 이제 웹서버에 접속하려는 거잖아. 그렇지. 결국에는 뭐냐면 자, 내가 요청하는 웹페이지, 즉 하이퍼텍스트 파일 하나 주세요 이거야. 주세요. 알았어, 줄게. 끝. 리퀘스트, 리스폰스. 끝. 그냥 딱 두 가지 메시지 두 개밖에 없어, 종류가.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 리퀘스트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지금 원하는 저 하이퍼텍스트 파일 이름. 그럼 받으면 서버는 그 파일 디스크에서 읽어서 리스폰스 담아서 주고 끝. 이거예요. 단순하죠? 단순하다고. 단순해. 정말 단순한 거예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게 다야. 그런데 이 HTTP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 사용하겠죠. 그 중에서도 TCP를 사용하겠지. 그렇지. TCP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 둘 사이에 이런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시지 이전에 TCP 커넥션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TCP 커넥션이니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깊이는 몰라.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면 돼. 어차피 이때 배우니까. 근데 HTTP는 TCP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HTTP 메시지가 교환되기 이전에 TCP 커넥션이라는 거를 생성해야 돼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HTTP의 또 하나 이제 특징이 HTTP가 TCP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얘기했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HTTP는 스테이트리스래. 스테이트리스가 무슨 뜻이냐면 스테이트가 없다는 얘기야. 상태가 없다는 얘기야. 뭔 얘기냐? 그냥 HTTP는 정말 단순해서 자 리퀘스트 들어오지? 그러면 난 단순히 그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파일 디스크에서 읽어서 파일 리스폰스 담아서 보내주고 끝. 더 이상 기억 안 해. 요청 들어오면 그거 디스크 읽어서 담아서 보내고 난 다른 요청 또 처리하고 난 다른 요청 처리하고 그래. 전혀 상대방에 대한 상태를 기억하지 않아. 그게 특징이야. 그래요. 실제로 그래야 할 거고. 그렇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 자,
HTTP는 TCP 커넥션을 사용해서 기반으로 그 위에서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이 TCP 커넥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 그러니까 HTTP가 이 TCP 커넥션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persistent인지 non-persistent인지. 이거는 뭐 무슨 얘기냐면 이름에서 그냥 알 수 있는 거야. 자, persistent는 뭔가 지속적이라는 얘기고 non-persistent는 그 반대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뭐가 persistent냐 아니냐는 이 TCP 커넥션을 persistent하게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얘랑 얘 사이에 HTTP 메시지를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주고받으려면 TCP 커넥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 만들고 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끊으면 non-persistent고 끊지 않고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이걸 재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persistent라고. 이해돼요? 예를 들면 여기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예를 들면 네이버야. 네이버 기사 그 웹페이지 하이퍼텍스트를 읽어오려고 하는데 그 하이퍼텍스트에는 그 웹페이지에는 다른 오브젝트 그림 파일 같은 게 여러 개 한 10개 정도 달려 있다고 쳐봐. 그럼 결국에는 이 메인 페이지와 이 그림 파일 각각 10개를 다 가져와야 되는데 우선은 이 메인 페이지를 요청하기 위해서 TCP 커넥션을 이렇게 생성한다고. 생성하고 메인 페이지에 대한 리퀘스트를 보내줘. 그럼 메인 페이지에 대한 리스폰스를 주고. 리퀘스트, 리스폰스 한번 왔다 갔다 트랜지션이 끝났지. 그리고 TCP 커넥션을 끊고 다시 TCP 커넥션을 만들어서 요런 각각 그림을 가져오게 되면 그게 non-persistent. persistent는 이걸 계속 유지한다고. 이거 끊지 않고 유지한 상태로 요 TCP 커넥션을 사용해서 계속 사용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 주고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persistent예요. 예를 들면 이제 웹브라우저를 켜고 요 여기 URL 있죠. sumschool.edu 이 서버에서 home.index라는 파일을 가져올 거야. 파일을 요청해서 가져와서 웹브라우저에서 디스플레이를 쭉 할 건데 요 하이퍼텍스트에는 요 오브젝트에는 10개의 그림 파일이 또 이렇게 레퍼런스가 돼 있대. 그냥 네이버 기사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기사 텍스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사진들 뭐 10개 정도 있나 보지. 10개 결국엔 또 읽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선 웹브라우저에서 이 서버로 접속을 해서 TCP 커넥션을 만들어내죠. TCP 커넥션 연결해야 되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TCP 커넥션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이거는 여러분 지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우선 한번 뭔가 TCP 커넥션을 만드는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 TCP 커넥션 너랑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알았어. 그래, 우리 TCP 커넥션 연결하자. 그래서 딱 연결되는 거야. 그럼 이 TCP 커넥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위에서 실제 요 하이퍼텍스트 파일에 대한 리퀘스트가 이루어지는 거야. HTTP 리퀘스트. HTTP 리퀘스트. 나 저 home.index 파일 좀 줄래? 이렇게. 그러면 home.index 파일 알았어, 줄게. 하고 딱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뭐야? non-persistent 타입이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TCP 커넥션 끊는다고. 끊어. 그러면 딱 요 상태에서 요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는 home.index 파일을 쭉 팔싱을 하지. 팔싱 한다고. 쭉 팔싱해 보면 여기 내가 파일 몇 개 더 가져와야 돼. home.index 파일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home.index 파일 이렇게 있으면 여기 10개 정도가 그림 파일이라고 이렇게 URL 돼 있고. 여러분들 HTML 여기
이 파일 본 적 있지? HTML 본 적 있잖아. 여기 보면 다 텍스트인데 여기 특정 뭐 ref 해가지고 레퍼런스 돼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결국 또 다 읽어서 가져와야지 서버에서. 그러니까 지금 딱 내가 요청한 건 인덱스점 요거라고 홈점 인덱스. 그래서 서버가 지금 홈점 인덱스 요걸 준 거야. 딱 받았잖아. 그리고 TCP 커넥션 끊었잖아. 끊은 상태에서 나 지금 이걸 쭉 파싱해 보니까 잠깐만 내가 이걸 웹브라우저에 제대로 디스플레이 하려면 요 파일 하나 둘 요거 다 필요하구나. 그럼 요거 다 서버에 다시 요청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지. HTTP 리퀘스트로. 그럼 이거 다 HTTP 리퀘스트 해야 되는데 지금 TCP 커넥션 끊겼죠. 끊겼지.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과정 반복해야 된다고. TCP 연결하고 이 그림 파일에 대한 리퀘스트 리스폰스. TCP 커넥션 끊고 다시 TCP 커넥션 연결하고 두 번째 그림에 대한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되지? 된다고. 근데 만약에 persistent HTTP를 썼다 그러면 더 그냥 수월하겠지? 처음에 이 인덱스에 대한 리퀘스트 리스폰스하고 그 다음에 계속 저 TCP 연결 유지시키면서 그림 파일에 대한 것도 계속 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여러분 웹브라우저에서는 non-persistent HTTP가 아니라 persistent HTTP를 디폴트로 사용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뭐 교과서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질문 있나요? 질문? 질문. 네. 펄시스에서는 그 원하는 파일이 다 전송됐다는 것을 누가 판단을 하나요? 원하는 파일 전송했다는 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더 받아야 되니까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 그 펄시스에서는 전송이 다 됐다는 것을 누가 판단해요? 지금 이제 질문이 persistent나 non-persistent나 사실은 TCP 아니 HTTP의 개념에서만 봤을 때는 동일한 건데 차이는 그 저기 TCP 연결 자체를 다시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뭐 이해는 되는 게 지금 약간 persistent와 non-persistent를 이제 자세히 이제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자 non-persistent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 리스폰스하고 끊고 이게 반복돼서 이렇기 때문에 언제가 끝날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persisten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persistent 같은 경우는 persistent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non-persistent 같은 경우에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그다음에 TCP 커넥션 끊고 생성하고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고 persistent 같은 경우에는 TCP 커넥션 한번 만들어 놓고 이게 TCP 커넥션 한번 만들어 놓고 이거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이거 계속 반복이라고. 그러니까 리퀘스트 보냈으면 리스폰스가 왔으니까 파일 받았는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일 받았으면 또 새로운 리퀘스트 보내고 받고 새로운 리퀘스트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질문. 보면 여기 서버에서 네. 커넥션이 끊잖아요. TCP 커넥션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네. 만약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냈는데 그 TCP 커넥션을 먼저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그림 왜 질문이 나온지 알겠네. 지금 이 그림에서 4번에서 이제 서버가 TCP 커넥션을 끊었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TCP 커넥션을 실제로 TCP 커넥션을 끊는 거는 양쪽에서 같이 끊어줘야 돼. 그래서 서버는 이제 여기서 이제 TCP 커넥션을 클로즈한 게 완전히 끊어버린 게 아니라 난 지금 내가 보낼 건 다 보냈다고 나는 이제 끊을 준비를 하는 거야. 하고 지금 이 얘기는 되게 디테일한 얘기인데 끊을 준비를 하는 거고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요. 내가 정말로 다 받았으면 그때 TCP 커넥션을 끊는다고. 그래서 양쪽에서 다 끊어져야지 끊겨. 만약에 내가 못 받았다 그럼 계속 뭐 재전송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재전송 여기 그러니까 HTTP에서는 재전송이 없지만. 그래서 약간 자, 퍼시던트 얘기하다 이게 퍼시던트 HTTP잖아. 그렇지. 그래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됐어요, 아까? 해답은 됐는데, 자, 퍼시던트 HTTP면은 예를 들면 이 뭐 index.html 여기에 이제 텍스트 글이 있고 여기 예를 들면 뭐 그림이 한 4개 정도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index.ht 처음에 이제 리퀘스트를 해서 index.html 가져오지. 그러면 이걸 쭉 파싱하면 나는 파일 4개 더 가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이 파일 4개를 리퀘스트 해야 되는데 퍼시던트 같은 경우에는 TCP 커넥션 유지시키면서 그림 1번 리퀘스트 해서 받고 그림 2번 리퀘스트 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더 빨리 이거 받을 수 있는 거. 어차피 내가 그림 4개 요청할 거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 어차피 나 이거 리퀘스트 4개 할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HTTP 리퀘스트 4개를 연달아서 보내고 리스폰스도 연달아서 쭉 이렇게 받으면 4번 이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쓴다고.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과 퍼시스턴트 HTTP가 결합된 저런 방식을 쓴다고. 어차피 뭐 내일 오늘 했던 얘기 다시 복습하면서 쭉 진행할 거야. 질문. 네, 수고했습니다.